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정말 라이브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올 때요. 저 오늘 박종훈 팀장과 둘이서 진행할 줄 알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프로님이 계시고 부사님이 계시고 정말 서프라이즈한데요. 네, 정말 라이브입니다 역시. 정말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좀 서프라이즈한 목소리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서프라이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첫 번째 시험 코너 리얼드래곤님 와 계시고요. 리얼드래곤님과 시장의 뉴스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고 두 분 처음 뵙는 거죠? 처음 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박 선생님하고 인사를 드렸고 정프로님은 제가 실물로 뵌 거는 오늘 처음인데 되게 뭔가 연예인 뵙는 연예인이세요? 연예인이죠, 실제로. 연예인 뵙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 뵙는 분입니까? 방송에서는 뭐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제가 인사드린 건 오늘 처음입니다. 어떻게 실물과 어떻게 화면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으신데. 똑같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소비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좀 반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뭐 어떤 일을 맡고 계시죠, 회사에서? 저는 지금 미래에셋증권 잠실점에서 고객분들 투자 상담 및 매매를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즘에 그 서학개미 분들 또 해외 투자하신 분들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거는 뭐 피부로 느끼시겠군요. 물론이죠. 그분들 좀 손해가 좀 많이 큰 상황입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고객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큰 손실을 겪었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올해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그 같습니다. 손실에 대해서 내가 사비로라도 좀 보상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혹시 드나요?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이제 금액이 좀 크시다 보니까 크니까? 제 사비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체포건이면 죽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거의 수백억을 지금 달려야 돼요. 그런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 그 실제로 뭐 보상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도 마음만은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 매니저님 분들께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확인해 볼까요?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확인해 짚고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다우, S&P,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이제 표했고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워낙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결국 나스닥 기준 1%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세계은행에서 올해 2023년도 글로벌 GDP 성장률을 상당히 이제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3%에서 1.7%로 하향을 조정을 했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2%에서 0.5%로, 유로존 같은 경우는 1.9%에서 0%, 그러니까 제로 상승으로 예측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5.2에서 4.3%, 인도는 7.1에서 6.6%로 각각 1%에서 2% 정도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낙관적으로 좀 준 것 같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좀 너무 후하게 지금 점수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약간은 후행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중순 대비해서 이제 변경을 한 건데 이거는 올해 이제 한 중순 정도 되면 또 상황이 지금하고는 또 바뀌기 때문에 그때 되면 수치가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은 약간은 이제 시장보다는 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어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은 했지만은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선반영 되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어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역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이제 올해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래도 세계 경기를 이끌 수 있는 연착륙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아닐까. 다른 나라들은 좀 힘들 때 중국이 조금 더 경기 부양에 힘을 내주면서 전체적인 세계 분위기는 연착륙 정도는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여력이 조금 더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이게
요거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를 했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이 나라의 특징이 어떤 정책을 한번 밀어붙이면 상당히 일관적으로 꾸준히 밀어붙이는 특징이 있고 또 풀어줄 땐 굉장히 강력하게 풀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 좀 특징적이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파월 연준의장의 또 굉장히 좀 호키시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매파적 발언을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파월 의장인데요. 어제 스웨덴 중앙은행 심포지엄에서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이 원론적인 얘기지만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자 가장 건전한 경제 기반이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결국 대중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이다. 또 하나로 강조한 것이 이제 독립성,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연준의 어떤 지위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즉 정책을 인기 없는 정책.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건 결국 금리 인하, 빠른 금리 인하라든지 조금 더 비둘기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바래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결국은 어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다면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최근에 어떤 연준 인사들 미셸 보우만이라든지 메리 데일리 총재들 같은 경우도 금리를 5% 이상 올리고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의견하고는 이제 조금 반대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해에는 연준하고 싸워서는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해서 일관적인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은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먼저 앞서가는 경향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 물가의 인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상황을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의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오히려 조금 더 빠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계속 조금은 미묘하게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매파적으로 나오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이런 거 없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맞습니다.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 그래도 니네 안 할 수 없을 걸 하면서 이제 시장에 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은. 그게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낙관적인 네. 희망이 섞여 있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 것이다라는 희망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연준에서는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라고 하고 그대로 유지했을 때 오히려 시장이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을 굉장히 또 늘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로 그렇죠. 물론 이제 그래서 피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연준의 발언을 그대로 이제 뭐 듣는다 하더라도 경기가 굉장히 그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연준 말대로 해도 안 좋게 갈 거고 연준 제외하고 그냥 경기만 예측하는 분들도 역시 뭐 올해 경기 안 좋을 거라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예를 들어 성장률이 막 훅훅 떨어지는데 연준이 시장은 몰라라 경기는 나 모르겠다 이러고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프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그렇게 경기를 망가뜨리면서 연준이 할 것이냐.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의 현재 발언 스탠스는 그게 아닌 겁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망가지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감수를 하고서라도 인플레이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지키겠다가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발언의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갭을 어느 정도 둬야 되느냐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결국은 그 금리 정책을 결정한 결국 CPI일 거잖아요. 그러면 CPI 발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CPI가 이제 발표 예정이고요. 네. 블룸버그 현재 컨센서스는
YOY 전년 대비 6.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MOM 기준 전월 대비해서는 0.1%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6.43% 거의 이제 비슷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11월 CPI 같은 경우가 YOY 기준으로 7.1%였고 MOM 기준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이었으니까 어쨌든 상승률의 둔화가 지속되는 부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요. JP모건에서 CPI별 시나리오를 하나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예. 그 결국은 중간에 있는 6.4에서 6.6% 가능성을 한 65% 정도 보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S&P는 현재 지수에서 1.5에서 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조금 더 6.4%보다 아래로 나올 경우,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질 경우를 20% 정도 확률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S&P가 강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3%에서 3.5%까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안 좋게 나올 경우 6.6% 이상이 나올 경우는 확률은 높지는 않은데 15% 정도 확률인데 이럴 경우에는 S&P가 크게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 약 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지난달에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지지난달에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뭐 일단은 2달 연속 어느 정도 예상치에는 부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그날 이후로 상당히 시장은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제가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실은 이 CPI 지수 자체보다는 코 CPI를 지금은 더 중요하게 보고 싶고요. 코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건비라든지 이제 서비스 물가 같은 게 포함된 지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 지금 12월까지 나타난 실제 임금 인상도 상당히 가파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스티키하게 유지가 되면서 코 CPI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상품 가격 등이 하락을 하면서 쉘트라든지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CPI 자체는 둔화가 되지만은 이 코 CPI가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그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이 어떤 단순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기 침체의 모습.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이 코어 CPI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주시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반영을 하자면은 페드와치 기준 2월 금리 인상은 현재 25bp가 어느 정도 대세로 나오고 있고요. 약 75%로 2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CPI가 지금 컨센서스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 이 25bp 정도 인상이 아마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는 지나갔는데 제이미 다이먼의 6% 그냥 잊어버릴까요? 없던 걸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미 다이먼이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골디락스 마일드 리세션.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연착륙을 기대를 한다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작년 중순까지.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허리케인이라는 표현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 허리케인에 대한 발언은 본인이 해서는 안 됐던 발언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물론 그럼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견해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작년 초에 제가 기억나는 게 1월이었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인터뷰에서 금리를 4.5%까지 올려야 된다고 인터뷰를 처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20% 30% 상당한 침체를 올 것이다. 그런데 맞췄네요. 거의 맞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톤다운이 됐다는 부분이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인터뷰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근거로는 결국은 실제로 소비가 10% 이상 어쨌든 지출이 늘어나고 기업 실적이 이렇게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그 알리바바 삽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왜
질문 좋습니다. 네, 질문 아주 맞는 말- 좋았습니다. 네. 훅 네, 들어갔습니다. 명확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네. 개인적으로 네. 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좋은 자리. 그 지난주에 제가 한번 중국 미중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주일 동안 알리바바가 주간으로 약 15% 정도, 어제도 한 3% 이상 상승했고요. 미국에 이제 상장된 중국 ADR 주식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올랐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주간으로 15%, 바이두도 약 13% 상승을 했는데,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마윈 회장이 엔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이제 상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 정도의 지분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가 됐고요. 네. 이게 당분간 실제로 그리고 IPO는 없을 것이라고 엔트그룹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 부분을 오히려 이제 호재로 시장에서는 여기는 거죠. 왜냐? 공산당과의 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였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의 문제라기보다는 속된 말로 미운털이 박혔던 것이 더 문제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어떤 중국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결국은 폴리티컬 이슈, 정치적 리스크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엔트그룹이 어떤 자금 확보를 위한 증자도 이번에 승인을 하는 것이 있었고,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중국 당국하고 이런 알리바바 그룹과의 사이가 상당히 바뀌는 기류가 보이거든요.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기업들 중 최선호 주식으로 알리바바를 선정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있는 광고 매출 회복하고 클라우드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제 근거로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언급은 안 했지만은 이 당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3분의 1 정도? 3분의 1 빠졌습니다. 3분의 1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의 요인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중국의 대표적인 IT 주식들,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랠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진짜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 중국은 우리가 기업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요. 중국 기업들은 중국의 모든 그 이른바 사형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영 기업들,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도 모든 기업 내에 그 공산당 조직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 조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마윈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그 회사 내에 이제 당 조직이 있었는데, 당 조직에서 마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과는 좀 다르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마인 같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 뭐 삼성전자의 뭐 총수일가 지분이 뭐 5% 10%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순환출자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충분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마인의 알리바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야, 알리바바의 마인이 저 정부에 좀 안 좋은 얘기 좀 해갖고 찍혀갖고 저 회사 저렇게 고생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좀 있다. 그 당 조직과의 갈등이 전부터 좀 있었고 그 마인의 적은 지분으로 크게 경영권 행사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마인이 이렇게 좀 고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입체적인 문서. 날카로운데요? 정프로님 혹시 중국 관련된 혹시 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에 제가 또 투자를 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로서 네, 핑한구 닥터 많이 깨먹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근데 그러면 나쁜 자리잖아요. 아까 좋은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좋은 자리. 나쁜 자리. 투자 예. 약간의 저도 그런 동감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가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또 세게 나오면 주가 또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정책들이 건전한 발전에 대한 지지를 한다는 정책 의사결정권자의 멘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가혹한 수준이었다 보니 그걸 완전히 정상화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성장이 우호적인 환경의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번 엔트 파이낸셜의 지분을 포기하면서 일단은 규제는 클라이막스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정책적인 방향도 이제는 순풍이 올 것이다. 네, 테일윈드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빅테크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정책적 지원을 좀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특징주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제 특징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코인베이스 급등했고요. 코인. 13% 상승한 4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작년 9월 기준으로 80달러였으니까 이제 딱 절반 가격 정도가 됐고요. 오, 예. 예. 그 20% 정도 인력, 약 2,000명을 감축하겠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의 호재 뉴스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가장 좋은 호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매출이 급등한다던가 뭐 순수익이 크게 증가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가장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호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력 감축을 크게 구조 조정을 한다. 이런 부분은 바꿔 말하면은 기업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비즈니스가 안 좋기 때문에 감축 조정을 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은 기업의 계속 가치에 대한 의문이 이제 존재가 들다 보니까 빠지다는 거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은 회의적인 뉴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매수시라든지는 어느 정도 주의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재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들어갈 만한 호재인지 아니면 당장 단기성인지. 순익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감축하는 게 이렇게 속 좋은 뉴스는 아니 그 회사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코인베이스. 네. 그다음으로 아마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상승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요. 3% 상승한 89.87달러, 9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프라임 쇼핑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이슈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기존에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 셀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아마존 말고도 다른 판매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들의 이제 자체 개별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는 것까지 프라임 서비스를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판매자가 아마존 창구를 통해서도 세일을 하고 있고 내 개별 웹사이트에서도 팔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살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여기도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은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이걸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닌가. 다른 사이트에서 산 것도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프라임처럼 배송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마존한테 좋은 일인가요?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1차적으로 좋은 거고요. 뭐 소비자는 좋을 수 있죠.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프라임 서비스의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증가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에 드는 배송 비용이라든지 비용보다는 네. 이 증가수로 인한 어떤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스 말씀드리면은 JP 모건에서 투자자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올해 가장 기대되는 IT 업종 1위로 뽑힌 것이 이제 메타 플랫폼스였는데요. 약 41%의 이제 참여자가 메타 플랫폼스를 꼽았습니다. 2위가 아마존 36%가 아마존을 꼽으면서 2위가 됐는데 의외인 것은 가장 안 좋을 것으로 본 회사는 넷플릭스였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제도 약 4% 정도 상승을 했고 작년 후반기 이후로는 거의 50% 이상 크게 상승을 하면서 어떤 급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종가가 327달러인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305달러니까 네. 사실상 매도 의견이고요. 증권사 전반적으로.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25달러로
현재 주가에서 거의 50% 이상. 네. 이 정도면 상당히 강력한 매도고요. 의견은 사실은 아직 이 광고 매출이라든지 중간 광고에 대한 실효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주가는 시장은 이 부분이 성공할 거라는 거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는 어떤 현재 넷플릭스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컨텐츠의 퀄리티라든지 네.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떤 그 부분을 끌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숫자로 아직 찍힌 것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에 넷플릭스의 현재 최근 작품들이 별로 시원치가 않았다면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반응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말대로 아직 가시적인 실적이 찍히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투자자 여러분께서 각자 한번 네. 합당한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메타는 왜 좋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정말 싸고요. 아, 진짜 싸졌다? 네, 어쨌든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실적은 여전히 꾸준하게 내고 있고 어떤 그 AR, VR 산업에 대한 향후 성장성에도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가치주보다 저렴해졌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에요. 참여자들의 그러니까 의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올해 가장 좋을 것 같은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종목들이 꼽힐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직접 투자하는 쪽하고 수치를 이제 계산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는 약간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물론 투자자들이 실제로 볼 때 제일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이 일이라는 게 투자자들이 볼 때. 투자자들이 볼 때 올해 이 주식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뭐 메타 괜찮게 보세요. 우리 저 장 부장님, 장 부사장님은 메타가 굉장히 뭐 좋죠? 하는 기업이에요? 메타가요? 잠깐. 그 제가 이제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2021년 이미 7월인가에 제가 매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 페이스북이었을 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마크 주커버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들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매출이 감소할 걸 예상해서 얘기했는데 주커버거는 어디 주커버거예요? 마크 주커버거요. 아 주커버그. 네, 주커버그? 네. 네, 그러니까 주커버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서 버렸는데 네.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때 지금 제- 버리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걸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단점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단점이었는데. 네.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뭐 하는 짓은 아니 농담으로 얘기한 네, 거고.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광고에 대한 광고주가 돈을 쓸까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애플 아이폰에 대한 iOS 기반의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광고를 낼 때 내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뀔까? 저는 안 바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과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메타의 그 내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 네. 광고 파워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iOS 같은 데서는 그걸 선택적으로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메타라는 회사의 광고 파워가 이제 전부 다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줄어들었고 예, 예. 앞으로 더 그 성향은 좀 이어질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래서 썩 좋게 보진 예. 않으신다. 가장 큰 이유는 정프로님 같은 분들이 페이스북 안 합니다. 저요? 예. 어떻게 하시죠? 저 알고 왜 하는지 알고 압니다. 왜 안 하는지를. 왜 안 저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왜 안 하시는? 아니, 왜냐면 뭔가 계속 좋은 얘기를 써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되게 문제가 많고 뭐 애인이랑 사고를 치는 사람인데 부사장님은 네, 저거다가 사고 쳤다 내가 음. 문제가 많다 하면 뭔가 좀 다 좋은 얘기하는 혼자 나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그런 이유로 인스타를 안 하는 분들이 사실 많죠. 그게 전 커요, 진짜 솔직히 네. 진짜 커요. 안 하는데 같은 이유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도 그런 좋은 얘기만 해야 하는 그런 플랫폼엔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솔직한 얘기 다 털어놓고 그냥 하면 좋은데 다들 보면 뭐 밥 먹을 때 딱 찍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정말 안 어울리네요 부사장님과. 부사장님 나 넘어가도록. 맛집 네. 왔어 이렇게 지금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네, 저희 오늘 첫 번째 시간 시황 코너 저희 리얼 드래곤님께서 오늘 시장의 이슈들 꼼꼼히 또 정리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 2교시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현 교수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